축덕과 축알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5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아, 태국전. 네. 지금까지 태국전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 졸였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죠? 네. 홈에서 너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좀 답답했죠. 네, 걱정은 했었는데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역시 두 번째 경기에서 해줬어요. 네. 네. 해결사 역할을 해줬죠. 네. 이런 시원한 승리를 본 게 얼마만인지 그러니까요. 정말 모처럼 승리를 했습니다. 뭐 결과는 시원했지만 과정은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죠. 이강인 선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좀 아찔한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하여간 태국이 많이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잘하더라고요. 네, 태국이 번뜩이는 장면들이 꽤 있었어요. 예전의 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확실히 준비를 잘했구나. 이시희 감독이 확실히 우리를 잘 파악하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완승과 포옹, 웃으며 마무리한 어수선했던 3월. 일단 제가 진짜 원했던, 모두가 원했겠지만 그런 딱 장면이 나왔죠. 네, 나왔어요. 이강인이 진짜. 주고 손흥민이 넣고 네. 둘이 포옹하고. 근데 포옹이 사랑한다 너무 말한다. 상상 이상으로 너무 진했어. 맞아, 살짝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보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저도 그래요? 교차하면서 저 진짜 되게 약간 감수성이 풍부하네. F잖아요. 제 생각에 거의 히딩크와 박지성 그 두 사람의 포옹 이후 한국 축구사에 남을 포옹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강인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굉장히 고맙죠. 손흥민이 품어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잘할 거라고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도 좀 담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훨씬 더 진했잖아요. 네, 격하게 포옹이. 안 왔어요. 예. 뛰어가서 막 이렇게 어. 펄짝 안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들어올리지? 힘이 세다. 너무 때리려고 그랬나? 힘이 세다. 자, 1차전, 2차전을 좀 나눠서 얘기해 볼까요? 네. 1차전은 참 답답했죠. 물론 네. 하루밖에 손발을 못 맞췄다고 해도 일단 태국을 너무 무시하고 들어갔다는 게 너무 보였고 초반에. 그래서 태국한테 혼쭐이 났죠, 초반부터. 네. 너무 미스가 엄청 잦았어요. 일단 태국이 물러서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태국에 대한 전력 분석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코칭 스태프가 꾸려지고 태국 전력 분석할 시간도 많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맞는 전술을 할 시간이 없었죠.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완전체가 된 게 거의 하루 훈련하고 들어왔으니까요. 이강인 선수는 심지어 공식 훈련에 왔을 때 혼자 회복 훈련을 했고요.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축구화로 갈아 신고 들어가서 전술 훈련을 살짝만 했대요. 그것도 인원이 약간 거의 못했겠죠. 거의 못해서 사과만 했죠. 네. 그 태국이 정말 이렇게 강한 전방 압박과 조직력도 개인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를 전혀 예상 못하고 그냥 예전에 약체를 상대할 때 썼던 중원을 약간 좀 비워놓고 공격적으로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전술을 준비했다가 이게 우리가 태국이 이렇게 역습을 잘해라고 생각될 정도로 빨라요. 태국 역습에 뻥뻥 뚫렸던 팬들이 이제 빠르더라고. 태국 유니폼이 파란색이니까 프랑스 아니냐고, 저 뛰어가는 선수 은바페 아니냐고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아니, 진짜 빠르고 근데 잘하더라고요. 태국이 전방 압박한 것도 그렇지만 서울 잔디 상태가 워낙 더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패스 미스나 선수들이 당황하면서 더 위축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날 잼버리가 또 나오나? 그렇죠. 잼버리 때문에도 그렇고 공식 훈련할 때 서울 월드 경기장에 선수들이 밟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김진수, 김영건 선수랑 얘기하면서 엄청 웃는 장면이 있어요. 잔디가 좋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 저도 그게 봤어요. 엄청 밈처럼 지금 돌고 있어요. 패러디 회사 가기 싫잖아. 그냥 좋다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정도로 선수들은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인데도 실제 경기 때 보니까 더 안 좋았더라고요. 그때 훈련들 해봤음에도 그게 참 그래요. 그렇죠. 그런 변수가 있었죠. 좋다고 생각하고 뛰어서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좋은 상태에 인지를 적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인 네. 마인드.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출발을 그래도 잘 했는데 네. 수비가 좀 너무 안 했죠. 부실했죠. 이날 경기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아시안컵에서도 우리가 계속 나왔던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됐던 게 3선 미드필더 라인과 중앙 수비 사이에 공간이 너무 뻥뻥 뚫리더라고요. 간격이 넓었죠. 네. 맞아요. 간격이 그게 넓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에서 큰 정우영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날 경기도 백승호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섰는데 둘 다 수비형을 전문적으로 쓰는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하자. 공격적이죠. 두 선수가. 공격적이죠.
그리고 김영건, 김민재 선수가 중앙 수비를 쓰는데 이날 그 에버리지 포지션이라고 AFC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경기 내내 선수들의 기본 포지션이 어땠냐라고 보면은 황인범, 백승호 선수가 정말 하프라인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요. 김영건, 김민재 선수는 아예 그냥 내려와 있어요. 그 사이에 거기 한 20m가 텅 비어 있어요. 에버리지 포지션이. 근데 그 자리를 태국은 많이 오밀조밀하게 메우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약간 언밸런스로 왼쪽 김진수가 올라가고 서령호가 살짝 내려오는 그 약간 그 풀백들을 많이 올려서 크로스 올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양쪽 측면까지 비고. 그거를 태국은 많이 역습으로 오고 그 딱 우리는 3선의 빈 공간을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가 제일 큰 이슈였죠. 근데 2차전으로 지금 넘어가서 그렇지만 2차전에서는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박지섭. 네, 그렇죠. 스프로 해버리셨네요. 백승호 보면 선수 다 느꼈을 누구나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예. 사실 저는 박진섭이 아시안컵에서 잠깐 그 몇 경기 교체로 뛰었죠. 나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 그래서 네. 쟤 왜 안 쓰냐고 몇 번 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 박용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그게 화를 부르긴 했었는데 많이 욕 박진섭 먹죠. 선수가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때 와서. 그쵸. 네. 뭐 공중볼 경합도 워낙 네. 잘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표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의욕이 그렇죠, 또 좋고. 넘치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발 그 중앙 미드필더 조합은 똑같았죠. 백승호, 황인범인데 백승호 선수의 포지션이 1차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2차전에. 그런 거를 황선홍 감독이 딱 캐치를 하고 2차전은 확실히 전력 분석을 한 상태에서 데뷔를 했다라고 보여주더라고요. 자 1차전 다시 가면 일차전 네. 다시 가면 주민규 선수의 데뷔전도 네. 뭐 네. 괜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뛰긴 일단 뛰더라도 비벼준다고 하잖아요. 앞에서. 그렇죠. 앞에서 이렇게 버텨주고. 네, 그런 게 확실히 역시 그 노련미도 좀 묻어나고요. 전 뛰긴 뛰더라도 바로 선발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교체로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서 그래도 뭔가 K리그 득점왕에 그 포스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네, 딱 등딱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저는 그 한국에서 했으니까 주민규 선수를 선발로 쓴 것 같아요. 아무래도 K리그로 여기서 뛴 경험이 많으니까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잔디에 적응하는 또 문제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이제 국내 경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규 선수가 이날 경기 전 되게 잘했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역할을 되게 잘해준 게 하나는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타깃형 역할, 타깃형 공격수 역할을 해줬어요. 헤더 공유볼 제압해주고 한 가지는 저기 이 선수가 토트넘의 해리케인 역할을 해줬어요. 이날 경기에서 이날 에버리지 포지션 보면은 주민규 선수는 하프라인에 있어요. 더 많이 많이 내려왔죠. 내려왔죠. 오히려 최전방보다 하프라인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 있고요. 최전방에 실질적으로 포지션은 주민규 선수가 최전방, 손흥민 선수가 왼쪽이었는데 해리케인 역할을 해주면서 이 연계 플레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주민규 선수의 연계 플레이를 이용해서 2대1로 뚫고 들어가거나 슈팅하거나 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고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황선홍 감독이 확실히 주문했던 역할일 거예요. 주민규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그 플레이가. K리그에서 이 플레이 잘하는 거 알고 대표팀에 똑같이 입혔던 거죠. 네. 최고령 데뷔에서 아주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였고요.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 몇 개 있었는데 놓친 게 참 아쉬웠죠. 그게 그 잔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중거리 슈팅 때리고 골키퍼 손 맞고 나온 걸 주민규 네, 선수가 네. 바로 앞에서 슈팅을 놓쳤잖아요. 그게 바운드가 잔디, 약간 생각보다 불규칙으로 가서 자기가 슈팅 때리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핑계를 대더라고요. 많이 뛰어봤을 텐데 그 잔디에서. 서울에서도 더 안 좋은 잔디에서 뛰어봤을 거고. 아무튼 주 씨가 핑계를 많이 대나? 아닌데 난 아닌데 나도 아닌데 인정하는데. 난 아닌데. 자 그리고 또 1차전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6만 관중 엄청난 관중이 몰렸고 매진 됐죠. 됐고 거기서 또 이제 아까 어떤 표현 쓰셨더라? 청하다고 했던가요? 해맑다고. 해맑다고. 셀카 찍는 사진이 또 있더라고요. 다른 축구 팬들이랑. 팬들하고. 네. 근데 그 또 그 플래카드를 걷어가려는 세력이 또 있어서 네. 그게 또 화제가 됐었죠. 충돌이 있었죠. 그게 다른 플래카드는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대나무였어요. 깃발이. 정몽규 나가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축구장에서는 대형 그 깃발 흔드는 게 다 응원 문화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날 이분이 갖고 오셨던 거는 대나무에다가 깃발을 달았는데 대나무는 기본적으로 이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깃대는 직경 1cm 이하에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재질로 제작된 것만 가능해요. 폭력 사태가 그렇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깃발 이렇게 흔들 때 보면 이렇게 휘잖아요. 근데 이건 대나무여서 이거에 조금 이렇게 안 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 규정이 좀 어긋난다라고. 그것만 뺏으려고 했던 거구나. 아니, 나머지 것도 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던 건 이 사건이죠. 대나무 때문에 대나무 깃발 때문에. 네, 그래서 대나무를 내려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경호 요원이 그거를 정말 저도 영상 봤는데 힘으로 그냥 영상 봤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을 거의 폭력적으로 점프해가지고 그걸 뺐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뺏어서 대나무가 좀 날카로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손 다치셔서 피 나시고. 그 대나무 든 팬은 성인 남성분이었나요? 예, 성인 남성분이었고요. 대나무 든 팬이 1.5층 약간 난간에 있었는데 그 아래 복도에서 그거를 깃발을 뺏으려고 물리적으로 뺏으려고 하면서 그분이 약간 조금 그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근데 이 경호업체에서는 또 이 사람이 또 알바였다라는 핑계를 대서 더 그 욕을 많이 먹었죠. 결국 꼬리 자르기인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런 걸 매뉴얼을 숙지하고 들어갔는데 이 알바생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좀 얘기했죠. 에이, 지시가 없으면 할 그렇죠. 수가 없죠. 누가 근데 시켜서 그거 수거하러 갔을 텐데요. 요즘 여기저기서 끌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자, 이런 것까지 끄집어낼 이거는 좀 오히려 경업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협회에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놔두라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협회가 지금 바짝 엎드려도 그러니까요. 지금 모자를 파내 지금 경우 이렇게 팬들까지도 하니까 팬들이 많이 더 등을 돌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매주 뭐가 이렇게 하나씩 있을까요? 네. 하나씩 꼭 있네. 그리고 경기 내내 정말 팬들은 이게 마음에 드는 게 팬들이 붉은 악마가 보이콧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문구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너희는 정말 대가리 받고 경기만 안 돼야 하는. 응원은 우리가 할 테니 태극전사들은 우리가 붉은 악마가 지킨다. 대박뒤. 대박띠. 예. 중꺾마 말고 대박뒤. 대박띠. 그게 전 붉은 악마가 타겟팅을 되게 명확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선수들에게는 무한 지지. 그다음에 그럼요. 문제가 되는 정몽규 아웃을 명확하게 이날 두 개를 구분지어서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이강인 선수 과연 야유를 받을까 환호를 받을까라고 절대 안 받는다고 했죠. 예. 환호가 많이 터졌죠. 그럼요. 야유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안 되죠. 그거는 일부 악플러들의 보이콧 움직임이었지. 축구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몽규 회장 이때 그 표정도 나오던데 TV 화면에 잠깐 비치는 것 같은데. 네. 그 저기 스카이박스에 스카이박스에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친선 경기 때는 주로 정몽규 회장이 나와서 선수들하고 다 인사를 하거든요. 아 맞네. 내외빈들 인사 안 나왔죠. 그날 없었죠. 아이 야유 봤죠. 그때는 야유 봤죠. 나오면 큰일 100%야 나죠. 야유 나오죠. 그거는. 자 1차전을 이렇게 1대1로 비긴 다음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네. 황선홍 감독이 꼬인다 이제. 자 2차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국은 역시 뭐 축구의 나라죠. 태국은. 시끌시끌하죠. 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돈까지 걸고 막 네, 그냥. 기다리더라고요. 저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 경기장 그 응원사 관중에 그 감독과 그 축구 협회장 두 사람의 그 플래카드라고 해야 될까? 사진 걸린 그 걸개가 있어가지고 와 이건 이쪽으로도 찐일 수가 있구나. 네. 이 축구 협회장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하는데 여성 축구 협회장이잖아요. 네. 태국 람삼회장이라고 예전에 우리가 뭐 스치키컵이나 이런 데 열릴 때 보면은 경기장 나와서 약간 단장식으로 와서 막 응원해 주던 여성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축구 협회장까지 한 거예요. 최근에 됐어요. 축구 협회장이. 기업인 출신인. 그렇죠. 그 전에 있던 축구 협회 고위 뭐 임원들이 비리 혐의로 다 이제 아웃되고 이 사람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축구 협회장이 된 건데 이 사람은 보험사 CEO예요. 우와. 그리고 태국의 구단주이기도 해요. 그리고 워낙 그 셀럽이에요. 태국에서. 태국에서 약간 뭐 팔로우 수 한 80만 이상 되는 인플루언서 느낌이시네요. 그렇죠. 인플루언서인데 정치하신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뭐 선수를 이기면은 승리수당 걸고 개인 돈으로도 많이 걸고요. 예전부터 축구협회장이 아닐 때부터. 이분이 건 거예요 돈을? 네, 이분이 걸고 했고. 나라에서 건 게 아니라. 아니 그 전 얘기. 그 전에. 그 전에 축구협회의 이 회장을 맡고 있지 않을 때도 이 사람이 그 선수들에게 승리수당을 따로 걸고 뭐 선수들 뭐 시계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하시네요. 엄청 있는 분이네요. 선수들에게도 큰 지지를 받는 사람인데 축구협회 회장이 됐고 이 사람이 그 먼저 선수단에 승리수당을 약속한 거죠. 승리수당을 약속을 1억 5천만 원을 승리수당 약속했대요. 1억 5천만 원을
그 n분의 1로 놔두면은 선수 1인당 6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태국 많은 돈이죠. 평균 급여의 10배래요. 650만 원. 엄청난 금액을 거니까 태국의 총리가 또 리버풀 엄청난 강팬이고 축구 팬이에요. 태국 총리가. 축구협회가 걸었어? 오케이 우리 정부도 오케이 해가지고 승점 1점당 1억 따따블. 1억 받고 승점 1점당 1억을 건 거예요. 정부에서. 와. 그러니까 승리하면은 3억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협회가 따로 걸고 합쳐서 3억. 정부도. 아니요 따로. 아니 그러니까 합치면 3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여기는 승점 1점당 1억이니까 이기면은 정부가 3억. 축구협회장은 승리 수당으로 1억 5천만 원을 건 거고 정부 같은 최대 경우는 3억. 승점 1점당 1억 건 거고요. 월드컵 2차에서는 이 정도면 나중에 3차랑 만약에 본선까지 진출한다는 와. 그러니까 우리하고 난리 비기고 이제 들떴죠. 그렇죠. 네. 들떠서 좀 이렇게 설레발치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좀 진중하게 갔어야 되는데 저는 딱 경기 시작하고 태국 선수들이 막 달라붙더라고요. 금방 우리 지치는데. 이겼다 우리. 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냉정함을 잃은 거죠. 1차전 결과에. 의욕이 너무 앞서고 뭐 눈앞에 이거 막 이기면? 공이 돈으로 보이고 막 이러니까 막 달려드는 거지. 그것도 이제 의욕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부상 선수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태국전에서 전반전에만 한 2명 정도 맞아. 교체되고. 네. 이게 의지가 넘치면 거칠더라고요 부상이 굉장히 또. 생겨요. 반칙도 좀 거칠게 하고. 예. 아니 우리 골대녀도 올스타전 같은 거 하면 관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관중이 있는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흥분이 되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다친다더라고. 확실히 그래서 그 태국 홈에서 열렸던 이 경기가 오히려 태국한테는 불리했고 우리한테는 맞아요. 유리했던 게 유리했던. 잔디 상태 좋으니까 우리한테는 패스 맞아. 플레이가 되고 잔디 태국 좋더라. 입장에서는 워낙 많은 관중이 있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오히려 한국 어웨이 경기에서는 부담 내려놓고 그냥 우리 저도 그게 기본이니까 잔디를 안 좋게 했어야 되는데. 잔디가 그렇죠? 진짜 좋더라고요. 잔디를 너무 좋게 했어. 잔디 색깔 예쁘더라요. 예전 같은 경우- 예쁘더라요. 예전 같은 경우 중동이나 동남아 원정 가면 우리 한국 축구의 핑계가 잔디가 안 좋아서 우리가 못했다라거든요. 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이번에는. 아침 같은 경기에 봤을 때도 되게 떡잔디라 그러잖아요. 되게 그런 불리함을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번 2차전 경기력을 되게 좋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오랜만에 되게 마음에 드는 플레이를 하나 봤어요. 골장만은 아니었는데 네. 전반 12분 13분 상황이었는데 그 김민재 선수가 후방에서 한번 패스를 찔러주고 그거를 원터치로 이강인 선수가 힐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그를 받자마자 또 찔러주고 손흥민 선수가 슈팅해서 골키퍼한테 수비한테 맡겼는데 그 장면 보면서 이거 카타르 월드컵 때 봤던 우리나라 플레이의 모습이 이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원을 거쳐간 플레이죠. 확실하게 빌드업 우리나라 지금 착착착착. 축구 아시안컵부터 태국과 1차전까지 했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그렇죠. 선수 개인기에 의존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플레이를 봤다라는 게 되게 좀 좋았습니다. 근데 골은 다 개인기로 들어갔잖아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강인의 그 그래도- 칩 패스지. 그렇죠. 물론 이제 코너킥이었나요? 마지막 세 번째 골. 네. 코너킥 괜찮아요. 상황. 그건 그거는 딱이었죠. 이제 정확히 내려. 정말 보기 드문 보기 드문이 아니라 오랜만에 보는 우리의 코너킥 골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완벽한 작전이었죠. 김민재 선수가 떨궈주고. 딱 떨궈주고. 참 헤딩 잘해. 점프력 진짜 좋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약간 시스템으로 보긴 좀 힘들고 이강인 선수의 개인기 답답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활로를 못 들고 계속 막히니까. 근데 이제 거기 이강인의 그 번뜩이는 패스 딱 두 개가 골로 딱 연결이 되는 거다고 봐야죠. 자세히 보면은 물론 마무리도 잘했지만. 수비 3명이 일자로 라인으로 서 있고 뒤에 조규성 선수가 있었거든요. 와, 이강인 선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눈이 뒤에도 달렸나? 그러니까 이 조규성 선수가 뛰어가는 타이밍을 보지 못하는 옆으로 각도였는데 그거를 보고 그 타이밍 맞게 찔러주더라고요. 길도 길인데 그 뭐 태국 수비진 보면 간격이 워낙 좋았잖아요. 근데 그 사이 공간에 이강인 선수가 딱 있는데 움직임을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사이 공간에 공 받기도 힘든데 공을 받을 때 바로 턴을 해서 상대방 진영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패스질을 그 활로를 보고 그걸 또 실현을 시키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언제 그 봐주는 과정이 거지? 이제 우리의 전술일 수 있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아니었으면 확실히 이런 승리를 만들기 어렵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이강인 네.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하죠. 1차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강인 선수가 들어간 다음에 경기가 좀 많이 풀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후반에 좋았죠. 개인기로 네, 후반. 거기, 뭐 다른 얘기지만 1차전 때 정말 이런 표현 괜찮나? 지렸던 패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 왼쪽 뒤 파고들 때 다 뭔지 아시죠? 네. 그거는 진짜 그쵸. 그거는 제가 못 보던. 최근 몇 년 동안 봤던 최고의 패스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직관적인 표현이었어요. 표현했어요? 네, 아, 아주 좋았어요. 지렸어요, 진짜. 아니 저 아드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아드님이 오실 줄 알았대. 네. 아, 웃기다. 아들 아직 어려. 저런 말 안 쓴다고. 초등학교면 예. 그리고 무실점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데 사실 조현우 골키퍼 그 엄청난 선방. 몇 개 있었죠. 뭐 1차전에도 중거리 슛 막았던 아니 것도 있었고요. 그럼요. 1차전 때는 진짜 질 뻔했죠. 네, 몇 개 맞고 2차전에서도 거의 뭐 우리 시작하자마자. 스로인 실책이 하나 있었죠. 아, 네. 그 결 너무 네. 근데 슈팅력은 좋더라고요, 태국이. 그것도 수비에 막혀서 시야가 가려진 상황인데 가려졌죠. 오는 네. 순간 막 그 어떻게 그걸 막았지? 그러니까요. 다행히 수비수 안 맞아서 그렇지 수비수 많이 쓰면 그거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또 가려진 정면이기도 공이었는데. 했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무실점 경기한 게 거의 한 8, 9경기 만인 네, 것 지금 네, 여덟 8경기만. 경기래요. 8경기만이에요. 지난 1월 이라크전 그러니까 그 아시안컵 앞두고 나서 친선 그 평가전이 있었잖아요. 아시안컵은 매 경기 다 실점했으니까. 네, 아시안컵 전에 이제 다 실점하고 태국전도 실점하고 하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가 동남아 팀에 무실점했다고 좋아하는 상황이 참 그러니까요. 웃기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잘했어요. 네. 근데 이날 지금 우리가 월드컵 예선 4경기 치렀잖아요. 4경기 치르면서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정말 이 역할, 활약이 엄청나다는 게 골 공격 포인트 저 기록만 수치로 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4경기에서 지금 5골 1도움입니다. 5골. 네. 5골 1도움이고 이강인 선수가 4경기에서 1골에 3도움. 골로 맞추면 예선 4경기에서 12골이 나왔는데 이강인, 손흥민 선수가 그중에 50%를 책임졌고요. 예전에 그다음에- 한참 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케인이랑 몇 퍼센트 차지했나 이런 그렇죠. 얘기 듣는 거 네. 같네요. 네. 그다음에 골뿐만 아니라 도움까지 포함한 총 공격 포인트가 4경기에서 20개가 나왔어요. 와. 그 중에서 공격 포인트 역시 6골에 도움 4개로 5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두 선수가 정말 그렇게 싸웠으니 경기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요르단전. 예, 예. 훈훈하네요 사진이 아주. 50% 빼고 들어가야 네, 되는데 50% 아, 빼고 들어간 50% 빼고 들어가야 되니까. 전력의 반이 손실되고. 네. 돌이켜 보면 이제 요르단전은 경기도 되게 이상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니폼부터 이상하고. 유니폼도 이상했지만 유경기가 아 유니폼. 뭔가 맥이 빠져 더 그때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봤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네, 맞아요. 그걸 알고 네. 탁구 사건을 알고 보면 진짜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걸. 그래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전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우리가 2대0으로 졌잖아요. 2대0으로 네, 네, 네. 졌잖아요. 2대0으로 졌어도 그러니까 마지막 한 1분 1초까지라도 막 어떻게든 쥐어짜서, 예. 앞으로 뻥뻥 차가지고 어떻게든 골을 슈팅을 네, 해야 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돌렸잖아. 계속 패스만 하고 네, 있어요. 맞아요. 의욕이 많이 사. 근데 패스하다가 휘슬을 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보통. 지는 팀이. 마지막까지 무조건 문전으로 붙이고 하다 붙여야 끝나는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저래 되게 심각했구나. 뒤늦게 되돌려보면 선수들의 멘탈이 전체적으로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랬겠죠. 주장이 그렇게 아프니까. 자 이제 그랬던 상황이 어제 이 한 장면으로 다 해소가 됐습니다. 네. 그 우려가 이게 이제 앞으로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거겠죠. 바로 이 장면이. 포옹했던 네. 거라서. 이 그 비디오 골장면도 근데 뭐 골랐다. 골장면도 생각해 보면 이강인 선수였으니까 찌를 수 있었고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맞아. 마무리. 거기서 이경이 딱 잡았을 때 저는 오른쪽을 줄 거라고는 느낌이 왔거든요. 조규성 선수가 있었나 그랬던 것 네, 같은데. 오른쪽이 선수가 3명인가 있었고 네. 이쪽은 손흥민밖에 없었고 수비수가 거기 한명 둘인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살짝 넘겨주더라고요. 타이밍도 좀 더 쟀던 것 같아요. 이게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뒷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VAR이 없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옵사이드처럼 보이게 안 주는 타이밍에 줬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옵사이드처럼 보이면 무조건 들어버리니까. 지금. 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손흥민 선수가 맞춰 들어가서 잡고 손흥민 선수가 양발잡이인 게 여기서 확 드러난 게 정말 특허죠. 그렇죠. 태국 선수들은 오른쪽을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만 썼으면 막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왼발. 모르니까 예. 야 어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험이라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골키퍼가 다리를 벌릴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 사이를 쏙. 네. 그래서 딱 이렇게 벌리면 그가. 네. 딱 정확히 걸로 글로 네. 들어갔잖아요. 스쳐 지나갔죠. 진짜 전 처음에 어떻게 들어갔나 짜릿했을 했어요. 거예요. 골키퍼도. 짜릿보다 알까기 당하는 게 제일 기분 나쁜데.
그것도 맞고 당했으니까. 아까가 기분 그렇게 나쁘다고. 스치는 게 더 아픈데. 마음이 많이 아프죠. 마음이. 네. 맴짓. 네. 하여튼 뭐 손흥민 선수의 슛발도 아주 훌륭했고 그렇죠. 이강인 선수 정말 와 그거는 이 장면은 앞으로 좀 많이 회자될 수 있는 네. 골이 아닙니까? 세리머니까지. 해서. 세리머니까지 완벽했어요. 되게 그 세레모니 저는 꽉 나중에 껴놨네. 언제가 애국가도 들어갈 수 있다. 애국가 영상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슬로우로 하면은 와, 꽉 껴놨어 하느님이 아주. 보고 와서 네네네. 아니 머리까지 이거 감싸. 이거 무슨 머리를 그냥 감싸놨네. 저 이건 몰랐는데. 야, 이거는 정말 머리를 감싸놨네. 나 이제 형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형이 내가 조카 같기도 하고. 어. 아니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뛰어서 안길 때 너무 귀여웠대요. 그 인터뷰도 귀여웠어. 맞아요. 아니 항상 손흥민과 이강인이 경기를 할 때 이강인 선수 막 드리블하고 가는 거 손흥민이 흐뭇하게 쳐다보고. 아빠 눈빛으로 네. 쳐다본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다시 그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네. 좋아요. 자 손흥민 인터뷰 고트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그레이트 오브 그레이티스트. 그레이티스트 오브 뭐지? 올타임. 올타임. 아, 모르고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염소라고 안 해서. 자, 차라리 염소라고 하지. 그랬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 귀여웠습니다 이강인 선수 정말. 그 하극상 하는데 사실 전 하극상이라는 게 원래 이제 정치 용어고 군대 용어잖아요. 그쵸. 네. 이제 계급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사실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이제 하극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축구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 용어가 들어간 건데 하극상은 뭐 계급이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주장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동료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극상이라는 표현을 이제 안 쓰면 어떨까? 그러면 기자님이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표현은 뭔가요? 이 사태에 대한. 그냥 뭐 둘이 불화 정도 불화 아니. 정도? 불화 몸싸움. 탁구 몸싸움. 갈등. 탁구를 꼭 껴야 돼 거기다가. 특정했던 대안이니까 어떤 건지.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 이런 제목 달고 하려다 보면 짧은 단어 이제 한 단어로 막. 상황을 이해할 수 느낌이 있는. 확 와야 되니까 네. 좀 센 느낌이 네. 와야 되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사실은 조금 너무 센 표현이긴 하죠. 근데 손흥민 선수 이날 인터뷰 보면은 이강인 선수를 확실히 품은 느낌이 들어요. 포옹한 것뿐만 아니라 인터뷰 내용에서도 품었는데 품으면서도 워닝을 살짝 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무슨 축구 하시는지 무슨 양말 하시는지 뭐 하는지 5천만 국민이 다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인이 다 겪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쵸, 성장하면서. 그래서 강인이가 더 좋은 선수, 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그 워닝을 너 이제 모든 매사에 조심해라라는 워닝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강인 선수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과거의 자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도 뭐 손흥민 선수 보면 이런 승부욕 때문에 뭐 물병 걷어차고 뭐 던지고 이랬었던 게 또 한 장면이 다 사진으로 남아서 팬들에게 안 좋은 얘기도 듣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 이강인 선수가 데뷔가 많이 됐죠. 손흥민의 어린 시절. 뭐 그런 것도 이강인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형들을 잘 따르는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가 물병 나르는 화면도 그 회자가 됐고 그런 것들이 막 좀 그 다시 소환되는 되면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더 약간 악마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긴 했었는데 또 그 이 상황에서 또 기성용 선수가 또 요즘 많이 화제가 됐던데요. 뭐 그러니까 기성용의 리더십, 후배를 감싸는 리더십. 과거에 리더십이 재조명됐나요? 네, 요새 뭐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보면은 이렇게 그걸 많이 봐서 계속 그것만 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상대 선수들하고 막 몸싸움 할 때 손흥민 선수가 달려드니까 손흥민 붙잡아서 뒤로 빼놓고 자기가 나가 싸우는 네. 장면, 그리고 이제 후배들 감싸주는 장면, 이렇게 주장으로서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장면들. 그러니까 손흥민의 이강인을 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기성용한테 많이 배운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기성용의 리더십도 뭐 재조명이 되더라고요. 되더라요. 그 멘트 때문에 그럴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1차전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은퇴 코앞까지 고민했을 정도였는데 전 주장들인 박지성, 기성용 선수에게 많은 조언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게 연계돼서 또 이렇게 옛날 리더십이 그렇죠. 그래서 이어진 기성용 거죠. 선수의 그 주장 시절 네. 리더십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기성용 선수는 주장 맡을 때 캡틴이. 정말 몸싸움 붙으면 본인이 가서 애들 다 말리고 본인이 몸빵 할 수 있으니까. 피지컬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이었는지 할 유튜브 수 방송 있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케이블이었는지 그러니까 전 주장 박지성하고 기성용 만나는 예능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유튜브였나요?
그 MBC에서 했던 건가요? 네, 선박 그거 아니에요?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 다 나와. 아니야. 저는 그러니까 기성용과 박지성 선수가 만나가지고 서로 막 육아 얘기하고 막 자기 주장 시절 했던 얘기 이런 것들 약간 토크하는. 여하튼 자 손흥민 선수가 최근 12경기에서 9골이네요. 네, 지난 그 베트남전 작년에 있었던 그 친선 경기까지 합쳐서 12경기 9골. 통산 개인 A매치 골이 이제 3위. 차범근, 황선홍. 이제 황선홍 선수가 50골, 선수 시절 4골 50골. 남았네요. 손흥민이 46골. 이 추세라면 올해 안에 깰 수 있겠네요. 저는 사실 그 차범근 레전드의 이 기록 58골이 정말 까마득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손흥민 선수가 한 골 한 골 차고 넣다 보니까 저는 차범근 선수의 58골 이제 국내로 보면 까마득한데 뭐 호날두, 메시 이런 거 보면 100몇 골씩 옛날에 알리다이가 100몇 골 넣었다고 했을 때 아유 저거 맨날 약팀들하고만 해서 동남아 팀 손목 비틀어가지고 넣은 골이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그랬었는데 호날두가 이걸 넘었잖아요. 알리다이 골을. 네. A매치 최다골. 그러니까 유럽에서 야, 그걸 보고 전체 걸요? 전 세계 최다죠. 네. A 매치는. 근데 차범근의 58골 우리 너무 초라해. 약간 그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죠. 네. 또 오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진섭 선수의 활약도 뭐 네.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민규 선수가 넣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너무 닮았어. 주민규 드디어 데뷔골. 야, 이게 진짜 스토리다. 딱 일어났는데 좀 더 마르고 키가 크더라고요. 저 어제 사무실에서 보면서 이정찬 선배랑 같이 봤거든요. 사무실에서 골 넣자마자 주민규 골! 진짜 진짜 딱 이랬습니다. 엄청 좋아했는데 와이프하고 둘이 보면서 막 주씨가 골 넣었다. 아 너무 웃기다. 너무 닮았어요. 지금 사진 보는데 진짜 너무 닮아서 저 방금 왼쪽이 주민규 선수지라고 물어봤어요. 골격도 지금 비슷해요. 여기 있는 사진이 뭐냐면은 K리그 대상 시상식 때 사전 인터뷰 장면이에요. 여기서 두 선수의 닮은 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그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럼 잘생겼네요. 잘생겼네 서로 막 이렇게 하고 했던 상황이거든요. 너무 닮았어. 그래서 머리 원래 스타일도- K리그 팬들한테는 둘이 닮은 게 유명해요. 아, 네. 네. 아니 진짜 둘 다 늦깎이에 이렇게 태극 마크를 네, 달아서 달고. 특히 박진섭 선수는 3부 리그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대전 코레일 네. 내셔널리그. 코레일이 철도청이죠 옛날에.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참 대전 코레일에서 3부 리그, 그다음 K리그 2에서 안산, 그다음에 대전에서 이제 K리그 1에 데뷔해서 이제 전북 현대까지. 때까지. 이 선수가 대단한 게 미드필더 출신으로 골도 많이 넣었던 선수예요. 그래서 쭉쭉 올라가거든요. 올라와서 K리그 1까지 올라와서 미드필더 본 포지션이 아닌 중앙 수비수까지 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하고 대표팀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 하고 이 여러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한 거죠.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는 카드가 생겼다. 이 선수 또 주민규 선수랑 닮아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어리거든요. 그럼 최전방에 설 아, 수도 어려요? 있겠네요. 닮았으니까. 95년생.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래서 네, 이제 5년생이에요? 네. 다음 월드컵이랑 뭐 아시안컵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나이기 생각보다. 때문에 어리네. 그래서 어머. 좀 앞으로도 좀 더 자주 중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진섭. 근데 박진호 선수가 정말 세레머니를 기가 막히게 했죠. 거의 이렇게 하면 너무 울컥하더라요. 거의 뭐 광복의 느낌으로 약간 이 정도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나왔다고 해요. 그 리액션이. 네, 그 정도로 기뻤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황선홍 감독은 다행히 웃으면서 끝냈네요. 다행히 웃으면서 끝낼 수 있게 됐고 올림픽 팀도 우승을 했죠. 황선홍 감독 없는 상황에서 친선 대회 출전해서 태국 사우디를 이기고 호주와 결승에서 승부차기로 우승했습니다. 김정훈 골키퍼가 전북에. 네, 2개 선방을 했다라고 하죠. 오, 성장했겠다 또. 네. 뿌듯할 거예요. 네. 황선홍 감독은 태국전 승리하고 내가 이렇게 이끌던 팀이 또 우승하고 이제 올림픽을 가야죠. 가야죠. 진짜로. 자 승리의 기세를 올림픽 팀에서도 이어가길 바라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해봐야 되는데 네. 손준호 선수가 10개월 만에 와, 풀려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혐의는 풀린 것으로 무혐의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예 혐의는 풀린 것으로 됐죠. 이게 자세히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혐의로 꼽혔던 승부 조작 관련된 혐의는 무혐의를 받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밝힐 수가 있는데 이제 재판을 했는데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는 아직 정확히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건 제가 알기로는 중국 측하고 이게 서로 이게 조율이 된 것 같아요. 이 밝히지 않기로 한 그게 좀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승부조작 혐의는 무혐의다.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다. 예. 그럼 왜 그렇게 오래 걸렸던 근데 그- 거예요? 나머지가 있다는 게 재판이 오래 걸리죠. 좀. 아. 예. 혐의가 여러 개 당시 같이 중국 있었던 언론에서 여러 개 제시를 했었어요. 뭐 그 비국가 공작 인원 수뢰죄 요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그게 뭐 승부조작 혐의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돈 금품이 오간 정황도 있었더라고 그냥 중국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는데 제일 메인 이슈였던 승부조작 승부조작. 혐의를 벗었다라는 건 확실하게 됐는데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해결이 됐으니까 풀려나서 돌아왔겠죠. 그렇죠. 네. 와, 아니면 뭐 이 오랫동안 10개월? 10개월이죠. 10개월이었죠. 지난해 5월이었으니까요. 있었던 그 기간이 구금된 걸로 서로 이제 합의된 걸로 끝났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고요. 네. 그 손준호 선수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상하이 공항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당시 감독한테 허락을 받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하다가 공항에서 긴급 네. 체포된 거예요. 가족들만 먼저 보냈어. 보내고. 그리고 본인은 며칠 만에 뭐 그냥 조사만 받고 참고로 나올 줄 알고 구치소에서도 매일 식단 관리를 하면서 몸 관리를 했더라고요. 경기 뛰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10개월까지 될 줄 걸릴지는 몰랐는데 몰랐겠죠. 대단한 게 그래도 그라운드 복귀 의지가 대단한 게 10개월 동안 정말 몸 관리를 잘해서 1kg도 변하지 않았다. 10개월 동안 거기서 몸 관리를 한 거죠. 저는 안 빠진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밥이 더 부실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거기 어떻게 운동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운동했으면 빠졌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부실하게 먹고 운동하니까. 운동을 매일 했다고. 네. 대단하시네요. 이건 에이전트가 직접 얘기한 얘기인데 아예 진짜 손준호 선수가 직접 그랬대요. 1kg도 안 변했다. 야. 그 얘기를 했고 정말 에이전트한테 얘기 들었기를 인천 공항에서 이제 처음 에이전트랑 만났어요. 만났을 때 정말 둘이 얼싸안고 울었대요. 아, 그니까요. 네. 연락도 잘 안 됐어요. 연락도 될 수가 없죠. 예. 그쪽은 눈물 나겠죠. 근데 당장 그 뭐 김민재 선수도 그렇죠. 군사 훈련 뭐 3주만 하더라도 살 빠져서. 경기 네, 여기도 확 떨어지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경기 핏이라고 하죠. 이 몸 상태를 만드는데 상당히 오랜 오래 기간이 걸리던데 뭐 손준호 선수는 지금 당장 뭐 여름에 복귀하는 것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일단 들어보기에 몸 상태는 되게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건강 상태죠. 경기에 뛸 수 있는 몸 그렇죠. 상태까지는 아닌데 공은 못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 감각이라든가 문제는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치과 치료와 심리 상담, 심리 치료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요. 거기 안에서 좀 뭔가 그런 것들은 안 좋아하는 트라우마가 거예요. 있겠죠. 거기. 예. 그래서 심리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심리 치료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복귀를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10개월이면 진짜. 그렇죠. 그래서 올 여름이라는 게 이제 지금 여름 이적 시장 열리기까지 한 3-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소속팀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소속팀은 산둥과는 계약 해지된 상황인데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산둥에서 K리그로 돌아와서 뛰려면은 계약 해지됐지만 국제 이적 동의서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산둥에서. 그 산둥에서 이거를 받을 수 있을지가 또 K리그 돌아오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까 얘기하지 않은 그 나머지 문제들, 승부조작 이외의 나머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그거를 판단해야 되죠. 거기서 예를 들어 뭐 조금의 여죄가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뭐 3년 동안 K리그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규정들도 있거든요. 그 규정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아직 무사히 한국 와서 뭐 다행입니다. 돌아가 또 끝인 건 아니네요. 네. 네. 이 중국과의 문제 끝난 거 아닌가요? 그 중국 정부와의 문제는? 그러니까 풀어주면 끝 그렇죠. 아닌가? 중국 정부와 문제는 뭔가 남아 있다면 뭐 여죄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다면 풀어줄 리가 없을 것 같고. 사법 절차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다 마무리됐으면 네. 일단 뛰는데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네. 일단. 자 이제 다시 K리그로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벚꽃이 피었던데 서울. 벚꽃이 폈나요? 네 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여의도 축제가 이제 시작될 텐데. 여의도보다 저는 불광천 벚꽃을 더 좋아하는데 좋더라고요. 그 이제 축구 보기도 아주 좋은 계절이 된 것 같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